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8월 21일입니다. 오후 늦었는데요. 이준석과 유승민과 이준석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다 건드려 버렸어요. 이준석의 정치는 끝났고 이준석은 끝났다. 최소한 5년 후나 10년 후를 바라봐야 될 것이다. 그 얼치기 평론가들이 TV 종편에 나와서 개그 제잘제잘 될치게 하는 말이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직격타는 그 폭탄을 보니까 선을 넘었다. 선을 넘었다는 것은 공통된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 여론이 그럴 것입니다. 저도 윤석열이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보수가 살아요. 그런데 그 개그 평론가들이나 또 일부 애들이 말하는 것은 이준석이가 먼 미래를 보고 2030을 키우면서 그걸 자기 세력화하면서 먼 미래를 보고 긴 정치 여정에 들어갔다 하는데 개소리다. 정치는 그렇지가 않다. 정치는 5년 후 10년 후를 절대 예측할 수가 없다. 고고TV도 예측하는 것은 1년 후 2년 후뿐이 안 된다. 아무리 고고TV가 고민을 해보고 역사적인 것을 들춰내도 그렇게 된다. 이준석이가 지금 모든 것을 부정하고 들어갔어요. 뭐 좌파 진보층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준석에 대해서 좌파 진보층은 지금 이준석한테 잘한다 깨라 윤석열 두국해라 이런 거고 그래야지 시들이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 보수층만을 대상으로 이준석은 나만 옳고 나머지 99.99%는 다 틀렸다 하는 이 망상에 가까운 지금 발언을 계속 쏟아내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러면은 얼치기 평론가들이나 그를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2030 일부들은 우리가 나중에 지금 2030이지만 나중에 3040이 되고 5060이 되면은 현재 4050과 6070은 다 고려장이 되고 죽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 한심한 것들. 그러면 너희 뒤에 따라오는 1020은 없고 태어날 세력은 없느냐 이거죠. 세상은 급속도로 앞으로 변하는데 정치의 기본은 항상 서 있어요. 정치의 기본이라는 것은 축이라는 것은 고전적이라는 것이죠. 그건 아무리 가상공간, 공간적인 세계가 열려도 정치의 축은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을 한 곳으로 리드하는 과정이 그 정치의 힘이에요. 내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고고TV가.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누구 말도 듣지 않죠. 2030만 끌고 다니려고 그러죠. 그것도 극히 2, 3% 전체 국민 유권자의 2, 3%인 실제로 투표하는 애들. 그런 애들 2030만 끌고 다니고 질주를 하는데 이준석 정치는 끝났다. 마지막에 건드린 게 지금 평론가들도 그렇고 고고TV는 왜 유승민을 불러내려 그러는 것인가. 지금 이거 이 정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준석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과 친윤들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 유승민이가 왜 정치를 하는가, 그걸 자극해서 유승민이가 당대표에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떨어져도 상관없어. 앞으로 윤석열한테 탄압받는 모습을 보이고, 윤석열을 치고 올라가고, 저항하는 정치인이 크게 마련해요. 5년 동안은. 근데 이준석은 빨리 시작했고, 물러났으면 대단히 좋았어. 박수 칠 때 떠났으면. 근데 지금 윤석열하고 혈전도 아니야. 일방적으로 이준석이가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현직 대통령하고 그렇게 부닥쳐가지고 이준석이가 살아남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은 현재 이렇게 댓글에 달리는 2030들이나 5060들이 그들보다 다른 평가를 국민들이 내릴 거예요. 이준석이한테. 긍이든 부든. 그런데 옆에 붙여놨어요. 이준석과 유승민의 이준석의 역사 인생은 정치 역정은 없어. 보수를 개혁하기 위해서 탈당하고 바른당을 차리고 바른미래당을 차리고 다시 국힘으로 귀환해서 보수가 개혁되지 않아서 한스럽다는 보수 개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는 없어요. 옆에 유승민의 인생을 쭉 동영상으로 붙여놨어요. 보면서 들으세요. 유승민의 인생을 보면은 저도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괜찮은 인물인지를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들의 면멸 가진과 권력 지향적인 것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2015년에 16년인가? 2015년에 박근혜로부터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하면서 그때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박근혜가 드디어 망하는구나. 그때부터 유승민을 유심히 봤어요. 개인적인 친분 하나도 없어요. 유승민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문자도 보냈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고고TV가 왜 유승민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가. 정치를 하려는 처음의 목적이 지금 현재 그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나와가지고 김은혜한테 자객공천을 당해가지고 정치적인 재계의 발판에 꺾였더라도 그대가 정치를 하려는 목적이 뭔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고통받고 그러면은 나와서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게 그 정치인의 그 업무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그거는 국민들이 앞으로 기억을 해줄 것이며 그 뒤도 엄청나게 유승민의 길은 열려있다. 요새 100세 시대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바이든도 80세 대통령이 됐고 그런 각오도 없이 근데 여기서 이준석이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전 국민의 하재성을 몰고 온 것은 1년뿐이 안 돼요. 6.11 전당대회 전후부터 지금까지 1년 좀 넘었죠. 그러면은 옆에 쭉 붙여놨어요. 유승민의 인생을 보면은 유승민이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은 유승민은 대한민국의 정책을 위해서 싸웠고 대한민국의 이념 정립화를 위해서 싸운 보수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은 보수 개혁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 보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현재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죠. 그 타겟이 윤석열인데 그것도 애매해. 윤석열이냐 윤핵관이냐 그것도 애매해. 이준석이가 그런데 유승민의 일생을 보면은 유승민은 정치를 통합을 하려고 그랬고 이념적인 갈등을 정리하려고 그래서 갈등을 유발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약자를 받고 항상 반대편을 보면서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이는 갈등을 먹으면서 컸다는 거야. 갈등을 먹으면서. 현재 나오는 이준석의 의의가 뭐예요? 말이.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는 정치인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제가 취재를 해봤어요. 한 명도 없어 국힘 내부에도. 하청이게 깔짝거리다가 쑥 들어가 버리고 조혜진마저 그냥 저거 너무 선을 넘었다 그러고 친이계들이나 친유계들도 혈압 끌끌 차고 있는 게 고고TV의 취재 내용의 결과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대단한 정치인인 같아 착각을 하는데 대단한 정치인 맞죠? 근데 그 대단한 정치인이라는 토양과 지원을 누가 했냐 하면은 2030이 한 게 아니에요. 5060들이 해준 거예요. 5060들의 상징되는 단어가 뭐죠? 민주화 투쟁이에요. 국가개혁 투쟁이에요. 5060들이. 근데 50의 586들은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60의 대부분은 합리적인 비판으로 보수 국힘을 지지하고 있죠. 그들이 이준석을 갖다가 당대표로 몰아준 거예요. 그들의 근본적인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다. 근데 얘가 지금 부정하는 게 뭐예요? 5060을 부정하고 6070을 부정하고 아버지 세대를 부정하고 기존 보수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야. 이준석이가. 그럼 자기한테 남아있는 것은 2030 남자들 일부 페이스북 올리면 그냥 걔들이 받아쓰고 올려가고 그 다음에 자판으로 말이지 커뮤니티 하나 활동 그것뿐이 안 남았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국가 어젠다나 국가적인 이념을 갖고 지금 재단하는 것이 윤석열이는 국가적인 전체주의 자유다. 압박으로부터 인류로부터의 자유 이런 걸 들고 나오고 국가 전체주의를 들고 나온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나 이준석 개들은 개인으로부터 자유, 개인의 창의와 신장 그걸 들고 나오는데 그거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알량한 지식으로 이렇게 말을 떠들고 있는데 좌나 우나 어느 나라나 국가 전체주의가 메뉴에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양극화에서도 잘 살고 못 살고 더 배운 자, 덜 배운 자가 있어도 그걸 통합하는 과정이 국가 전체주의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 국가 이익주의란 말이야 지금. 거기서 반발이 들어오는 것이 그 1%와 99% 2007, 8년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건 때에
그 초양극화가 터지죠. 월가에 그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고 우리들 일반 노동자들, 우리 젊은이들은 형편없는 돈을 가져간다. 그건 언쟁이 지금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점은 양극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2030이나 신세대도 MZ세대도 아니야. 내가 볼 적에 이것들이 2000년도 새로운 밀레니엄을 여는 사고방식이 없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왜 국가가 나를 갖다가 내 권리를 뺏어가며 왜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왜 내가 기존 세대 5060보다 못 사는가? 이런 문제. 또 왜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2030 남자들이 떨빵들은 왜 우리가 여성들보다 대우를 못 받는가?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권 신장이 우리보다 잘 됐다고 자찬하는 나라들도 그들도 여성을 아직 보호한다 그래. 여성은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조적인 약자일 수뿐이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중립국으로 들어가고 사회주의로 들어가야 돼. 저기 북구 삼국이나 저기 소련이나 중국같이 그렇게 돼야 돼.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잘못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갖고 나오는 것이 천하람이가 뭐 칼럼을 썼다 그랬죠. 그냥 읽어봤어. 쭈루루루 며칠 전에. 얘가 하는 말이 이준석의 말을 받아가지고 6070의 보수 정치는 빨갱이 척결, 종북 척결이라는 국가 전체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데 2030 보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영달, 기존 기득권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 이런 칼럼을 쓴 걸 보고 내가 학이 질려서 학이. 아직 멀었어 이것들은. 그러면 전체적인 국가적인 또는 국민들의 자유란 무엇인가? 그걸 분해해가지고 6070과 2030의 자유를 갈라치게 하는데 이거 아직 멀었어 이런 거는. 궁극적으로 자유라는 것은 똑같아요. 루스의 천부인권으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응? 역사적으로 1000년, 500년, 2000년을 보면은 그 자유라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봉건 시대를 떠나가지고 봉건 시대 이후, 그건 항상 자유라는 것은 국가주의든 전체주의든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든 똑같은 자유였어요. 이게 지금 얘네들이 2030이 개인적인 자유를 가지고 개인적인 자유에 의해서 자기만 잘 살겠다는 거야. 상대편을 다 무시하고 자기를 압박하는 거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왜 우리가 저 사람들과 못 사는가? 이거예요. 얘네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12분을 떠들었네. 10분 안에 찍으려고 그랬더니.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어느 나라나 어느 정치나 항상 갖고 나오는 것은 국가적인 아젠다의 문제고 비전이라는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 비전은 없어요. 국가주의에서는. 그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한 자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뭐 박정희나 정두환에 같이 말이지 군부쿠데타적 전체주의 같은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가 너무 충만해 있고 2030들이 너희가 그렇게 핍박하고 자유가 억압받다면은 너희들보다 못한 커뮤니티 활동하고 그 이준석을 따르는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것 같이 따른다면은 너희는 너희보다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란 말이야. 공장에 들어가서 최저임금 받고 알바 다니면서 최저임금 받고 대기업 하청 노동하면서 최저임금 받고 전체 국민한테 규정노동을 시키고 약자들 신체가 불안하고 또는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약자들 그런 약자들의 문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 사람이 유승민이고 유승민이가 보수지만은 계획을 해야 되고 좌파 이념도 받아들여야겠다는 그런 소리고 근데 유승민이가 지금 부족한 게 정치 선동력과 자극적인 발언을 못한다. 근데 이준석은 그게 아주 능수능란한 기술꾼이더라. 그것뿐이 차별화가 안 돼. 그러나 이준석이가 유승민만큼 사회적으로 투철하게 저항을 했으며 국가에 헌신을 했으며 기여를 했으며 정치에 기여를 했냐의 문제가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승민이가 정치를 하든 말든 국민들은 앞으로 그거를 볼 거예요. 이준석이야 조대만 갖고 했지 뭐를 갖다가 국가 비전을 하고 처절하게 싸웠고 현실 정치인 당대표를 우리가 줬음에도 당대표였을 때 국가적인 정책을 내놓고
당기획을 갖다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몰고 갈지를 모르고 그냥 단발머지고 자극적이고 그냥 아주 미세한 부분 갖고 그게 다인 양 이때까지 설치됐는데 그것을 요번에 국민이 본다는 거예요. 이준석이 하버드 하나 나온 것뿐이 뭐가 더 있어? 학사과정. 그것도 국가의 도움으로 간 거고 지원자권 능력으로 갔다고 생각해. 대한민국이 이만큼 우리가 5060 세대의 선진국을 안 해놨으면 네가 하버드 가서 무슨 인정을 받았겠어? 하버드 간 놈들이나 서울대, 법대, 상경대 이런 데 나온 놈들이나 별 차이 안 나, 솔직히. 뭐가 대단하다고 하버드 하나 나온 게. 쭉 그냥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올린 거. 유승민이는 당시에 최고의 명문이었던 경고를 나왔고, TK. 병장 만기 전역했고, 서울대 경제학부 학사 졸업했고, 너는 뭐 했어, 이준석이 너는? 너 군에도 안 갔다 왔잖아!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한국개발연구원에 들어갔고, 연구원으로 시작해서, 위스콘신대에 가가지고 조교를 했고, 위스콘신대 석박사를 받았고, 너 뭐 했어? 너 이만큼 경력이 돼? 한국경제개발연구원 들어가가지고, 국가적인 계획이나 정치개혁 또는 경제개혁, 경제 아젠다를 유승민이가 연구할 적에 너 그런 거 했어? 그 다음에 한나라당 때 최고로 강했어요. 그 국힘 보수가. 그때 유승민은 여의도 연구소장을 하죠. 그 뒤에 나오는 게 아마 김세연일 거야. 김세연. 너 이만큼 해왔어? 너 국민이 그냥 당대표 딱 던져주니까 그냥 네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이놈의 자식아? 그리고 유승민의 그걸 보면은 보수 쪽에서도 그렇지만은 좌파 진보 쪽 NGO 시민단체 쪽에서 유승민을 인정했어요. 이게 영토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정치의 확장성이라는 거고 이 사람은 계속 100번 상도 받고 또 NGO들에 의해서 최고 우수회원으로 국회의원으로 받고 외교위 국방위 또 뭐죠? 뭐 그런 데도 다 했어. 예산이 이런 데도. 국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당을 차릴 적에 기치는 김무승이가 그랬지만은 유승민도 나갈 적에 대단히 고민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공할 것인가? 꼭 이래야 되는가? 그러나 할 수 없다. 박근혜가 저렇게 하면 죽는다. 탄핵이 안 가고 하야로 가면 더 죽는다. 이승만을 봐라. 이승만이가 저리 나가가지고 하와이 가서 돌아오지 못한다. 수구 초심에 쉬다가 탄핵이 맞다. 하야를 하면은 저 사람이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한다. 그걸 감옥 몇 년 살다가 그냥 나오면 되는 것이다. 감옥 갈 게로 생각을 못했죠. 그 당시에는. 문재인과 윤석열이가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바른당을 차릴 적에도 유승민이가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는 제3지에 대한 이론을 많이 줬어요. 그거 따라가는 거는 이준석이 뿐이 없었어. 걔가 뭘 했다고 거기 가서. 그리고 이준석이가 아니고 유승민이, 정병국이, 김세연이 이런 친구들이 바른당 출신의 젊은 정치인을 계속 키우고 강의를 하고 배출해 놨어요.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모은 게 이준석이란 말이야. 이준석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은 임성호 같은 애가 대표적인 거예요. 일기 국힘 배틀에 나온 애. 그게 전부 다 유승민이 하고 김세연이하고 정병국 김세연은 지금도 정치학교를 해요. 그걸 갖다가 정치인을 갖다 계속 젊은 정치인을 배출해 길게 보고 정치개혁을 시키자는 게 바로 유승민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주워먹은 게 이준석이야. 지금 당대표 선거 그들이 다 밀어준 거야.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팬붕이로 이준석이 팬덤으로 따다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준석 어느 정도 갑자기 보수계획을 기치려 걸고 나경원을 물리치고 당대표가 되니 그때 고고투배가 엄청나게 이준석을 밀었잖아.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 된 다음에 윗세대하고 싸우는 건 좋은데 윗세대도 포용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적으로 돌렸어. 윗세대를.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이준석이 하면 뭐든지 좋대. 그 전장현 사건도 말이야 좋아 약자도 괴롭혀도 좋아. 저들이 말이야 규정노조와 연계됐어. 밟아버려. 왜 우리 출근길을 고통스럽게 해.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걸 포용을 해야지. 전장현이 드디어 규정노조와 함께 윤석열을 무너뜨리려고 첫째 봉기를 하는 거다. 그게 이준석이었어. 어떻게 되고 있어? 전장년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반기를 들고 지지율 빼고 심리적 탄핵 과정에 들어갔어요? 아니잖아. 그리고 2030을 갈라치게 하고 여자 남자애들을 이제는 보수를 갈라치게 한다 이거야. 언제 유승민이가 그랬냐고. 언제? 언제 보수 정치인들이 그랬냐고. 개혁 보수를 하든 또는 기존 꼴통 보수들도 언제 보수를 갈라쳤냐고. 그들은 나이도 먹고 시류에 조금 뒤진 적이 있지만 그래도 사회의 밑바탕에서 또는 그것들이 아무리 관료 출신이고 명망가 출신이지만은 그게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하니 그것도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되고, 2030이 치고 올라오는 저 철없는 저 자유, 철없는 쥐들은 2030들은 5060에서 탄압받는다고 생각해. 이것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거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준석이 뛰어든 거야. 요번에 윤석열 저격 기자회견에.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이준석이가 유승민과 기존의 보수 개혁주의자들과 개혁 보수 정치인들하고 비견해야 되냐고. 어디다 갖다 붙여. 어디다가. 내가 묻는 게 이거예요. 이준석이가 11년 동안 정치를 했어. 너 사회를 위해서 뭘 했냐고. 무슨 기여를 했냐고. 어떤 직책을 갖고 있었냐고. 그냥 박근혜에서 차출돼서 12년 동안 당만 돌아다녀서 조개만 터들었지. 네가 진짜적으로 실제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고 변화시킨 게 뭐가 있냐고. 그 다음에 네가 나온 게 비전을 제시했냐고. 없잖아. 어디다가 유승민을 갖다 붙이고 유승민은 안 된다고 하고 있어. 이놈의 자식이. 끝났어 이준석은.